둘루스 지역의 코리아타운 조성을 위한 범한인 코리아타운 추진협의회가 발족했습니다. 협의회 측은 15일 오후 발대식을 갖고 그동안의 경과를 보고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조지아 애틀랜타 한인상공회의소 이홍기 회장은 애틀랜타 지역의 많은 한인 단체들이 코리아타운 조성에 대한 관심을 보여온 것으로 잘 알고 있다며 추진 배경에 대해 밝혔습니다. 제가 회장에 취임하면서 임원들과 함께 우리가 횃불을 들고 많은 분들의 이 동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가진 소망을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그런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준비해온 것은 작년 10월서부터 저희가 구체적으로 정부기관과 또는 각종 규례정부, 그다음에 주의 이런 의원들 나오실 때에 저희가 질문 사항으로 저희가 넣었었죠. 이홍기 회장은 코리아타운 형성 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한인 업체들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며 랜드마크 조성과 관광 사업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웨스턴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하인혁 교수는 온라인 화상 앱 줌을 통해 그동안 준비해온 제안서가 완성된 것은 아니라며 그 일부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하 교수는 현재 귀네 카운티에 2,400여 개의 한인 업소가 운영 중이며 2010년 센서스 통계에 따르면 귀네 카운티 전체 인구의 약 3%가 한인으로 추정된다고 소개했습니다. 이날 발족한 범한인 코리아타운 추진협의회 운영위원들은 앞으로 귀네 카운티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협의회 의견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범한인 코리아타운 추진협의회 발기인 모임을 추진한 조지아 애틀랜타 한인상공회의소 이홍기 회장은 지금 운영위원회에 들어있지 않더라도 각 단체나 협회 관계자들이 합류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상공회에서는 하나의 밑거름이 돼서 준비 작업을 한 것이지 저희가 회계문의를 전다든가 저희가 주도를 해서 한다는 그런 미팅은 전혀 없습니다. 각 단체장님들 좋은 분들을 추천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며 협의회 운영위원들은 오는 5월 13일 귀네 카운티 러브 핸드릭스 의장을 만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둘루스 지역 코리아타운 조성을 위한 한인사회 전체의 공감대 형성이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이 한인사회에 먼저 공개되기를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KTN 뉴스 스티븐입니다. 제임스 라이스 법률그룹에서는 제7회 장학금 수여식을 가졌습니다.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온라인으로 수여식을 열었는데요. 제임스 라이스 법률그룹에서는 이번에 선발된 5명의 한인 학생들에게 각각 $2,000씩 총 $10,000의 장학금을 수여했습니다. 법률그룹 측은 올해 100개에 육박하는 지원서가 접수됐다고 전하며 각각의 사연들을 소개했습니다. 또한 비록 대면으로 수여식을 갖지는 못하지만 내년에는 장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모두 함께 모여 즐거운 시간을 갖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코로나19 소식 이후에 스포츠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이 감염 예방에 높은 효과를 내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자 10만 명당 8명꼴로 감염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는데요. 다만 100% 예방이 된 것은 아닌 만큼 지속적인 주의가 당부됩니다.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을 배준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4월 16일 오후 2시 50분 기준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3,228만 9,777명, 누적 사망자는 57만 9,656명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신규 확진 환자는 7만 6,072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840명 증가했습니다. 주별 누적 확진 환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일리노이 순으로 많습니다. 주별 누적 사망자는 캘리포니아, 뉴욕, 텍사스, 플로리다, 펜실베니아 순으로 많습니다. 다음은 조지아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오후 2시 50분 집계에 따르면 조지아주의 누적 확진 환자는 86만 6,978명, 누적 사망자는 17,18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1,151명 증가했고 신규 사망자는 50명 증가했습니다.
항원검사 양성 판정자는 누적 21만 4,651명, 신규 1,167명입니다. 다음은 카운티별 집계입니다. 기넷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84,987명, 누적 사망자는 1,042명입니다. 목요일 대비 신규 확진 환자는 142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3명 늘었습니다. 풀턴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81,199명, 누적 사망자는 1,249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149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5명 늘었습니다. 캅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59,439명, 누적 사망자는 940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87명, 신규 사망자는 3명 늘었습니다. 디캡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56,579명, 누적 사망자는 899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80명, 신규 사망자는 1명 늘었습니다. 홀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24,741명, 누적 사망자는 428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28명, 신규 사망자는 2명 늘었습니다. 이상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이었습니다. 다음은 스포츠 소식입니다. 오늘은 데이비슨 대학교에서 농구 선수로 활약 중인 이현중 선수 인터뷰를 특집으로 전해드립니다. 배준경 기자가 화상을 통해 이현중 선수를 만났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현중 선수. 우선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뉴스로만 소식을 전하다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겨서 너무 반가운데요. 일단 저희 시청자 여러분과 애틀랜타 동포 여러분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데이비슨 대학교 2학년 재학 중인 이현중이라 하고요. 지금 현재 데이비슨에서 농구팀 스몰 포워드 슈팅 가드를 맡으면서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다. 네. 농구 이야기에 앞서서 이현중 선수는 데이비슨 대학교 2학년 학생 소포머로 알고 있는데 고등학교를 한국에서 다니고 NBA 아카데미에 잠시 계시다가 미국 대학으로 오셨잖아요. 미국 대학 생활은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일단 1학년 때는 확실하게 힘들었어요. 일단 한국 고등학교 제가 2학년 때까지 다니면서 자퇴를 한 후에 호주로 들어가서 3학년을 마치고 데이비슨을 들어갔는데 일단 한국 문화랑 큰 차이점은 일단 한국 선수들은 공부를 안 하고 그냥 운동에만 전념하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호주 고등학교나 미국 대학교는 이제 공부도 성적을 일반인처럼 똑같이 하면서 농구를 병행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었어요. 1 학년 때 솔직히 말해서 뭐 경기 끝나고 밤도 새고 막 그랬었는데 뭐 생활하면서 이렇게 공부하면서 이걸 습관처럼 만들다 보니까 이제는 뭐 거의 완전 유학생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농구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네. 이현중 선수가 지난해 대비 출전 시간이 올해 10분 정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반 맥킬럿 감독의 모션 오펜스에 한층 더 적응한 모습이나 지난 시즌에 비해 볼 핸들링 롤을 더 맡아서 약간 포인트 포워드의 모습도 볼 수 있었어요. 미국 대학농구 디비전 1의 2년 차 첫 시즌과는 어떻게 달랐나요? 일단 첫 시즌 때 대비해서 제가 많은 사람들도 말씀해 주셨지만 어시스트 개수가 좀 늘어났거든요. 그 이유는 1 학년 때는 이제 슈터로서 제한적인 롤을 받아 가지고 슈터로서만 역할을 했는데 2 학년 때는 이제 저희 1 학년 때 4 학년이었던 존 엑슬이라고 그 선수가 나가게 되면서 제가 그 빈자리를 채움과 동시에 슈터로서의 역할도 맡았거든요. 뭐 일단 제가 그냥 공짜로 얻은 건 아니고요, 출전 시간은. 그 비시즌에 한국에서 열심히 훈련하고 또 미국에 들어가서 오프 시즌 때 감독님께 "이것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증명을 하다 보니까 감독님께서 이렇게 메인 볼 핸들러 역할도 맡게 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네. 가장 컨디션이 좋아 보였던 12월 한 달간 무려 평균 득점이 18점이었는데요. 기억에 남으시는 경기나 장면이 있으면 한번 소개해 주십시오. 솔직히 말하자면 제가 기억에 가장 남는 장면은 제 무득점한 경기거든요. 일단 네, 뭐 제가 이번 2 학년 동안 2 학년 시즌 동안 느낀 점이 '어려움이 있어야 제가 그거를 밟고 성장한다.' 약간 그런 걸 느꼈어요. 뭐 잘 되는 경기는 보시면은 잘하고 솔직히 말하면은 딱히 그게 없어요. 느낀 점도 없고 그냥 '아 오늘 잘했다.' 이러고 이렇게 릴렉스하게 되는데 제가 뭐 무득점 경기나 뭐 경기를 패한 경기를 이렇게 되돌려 보면은 '뭐가 부족했지.' 하면서 자꾸 떠오르면서 이제 배우려고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오히려 그 진 경기들이나 제가 부진했던 경기들이 좀 더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저는 좋은 경기를 한 경기 더 가져왔는데 3월 5일 조지 메이슨 경기에서 20득점을 올리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이후 바로 가진 BCU전에서 팀이 패배한 게 가장 올 시즌 아쉬운 경기가 아닐까 싶은데 3월 초 2연전에 대한 이현중 선수의 소감과 당시 팀 분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일단 그게 저희가 우승을 해야 무조건 3 월에 광란에 나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는데, 일단 조지 메이슨과의 경기에서는 저희 팀 전체적으로 야투가 정말 좋았어요. 그래서 저도 전반에 넣고 후반에 갑자기 전부 다 들어가더라고요, 모든 선수들이. 경기를 뛰면서도 약간 불안한 게 있었어요. 저희가 시즌 동안 계속 이날 그 백투백 경기가 있으면은 이날 경기가 슛이 잘 들어가면 다음 날이 또 안 들어가고 막 그런 경기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뭐 VCU랑 경기할 때 너무 이게 제가 예상을 했어요. 이러면 안 됐었는데 '안 들어갈 것 같다. 약간 저희 팀원들이 좀 부진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너무 다들 안 들어가 가지고 뭐 어쩔 수가 없었어요. 저희가 뭐 농구를 평소와 다르게 한 게 아니고 똑같은 농구를 해서 똑같은 찬스를 만들어서 했는데 그 슛이 안 들어갔을 뿐이지 저희 팀 농구 자체는 굉장히 괜찮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뭐 매우 아쉽지만 경 뭐 그 3 월에 강남 못 나간 건 아쉽지만, 또 저희 팀 분위기 자체는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셧다운 기간도 있었고 해 가지고 감독님께서도 많이 힘들어하셨고 저희 선수들도 많이 힘들어했어요, 경기를 뛰면서도. 그런 거는 이제 뭐 이겼었으면 좋았겠지만 저는 오히려 저 입장으로서는 아직 기회가 더 남았고 또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돼 가지고 그래도 좀 많이 아쉬웠어요. 많이 아쉽긴, 캘런이랑 이제 카터 그 두 선수들이랑 뛰는 게 마지막 3 월에 강란에 나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기 때문에 많이 아쉽다는 말밖에는 할 수가 없네요. 이제 좀 더 구체적인 개인 기록에 대한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즌 필드골 성공률 50.8%, 3점 슛 성공률 44.2%, 그리고 자유투 성공률 90%를 기록하셨는데요. 이는 92-93 시즌부터 NCAA 디비전 1에서 단 10명만 경험한 기록이라고 합니다. 각각의 성공률에 대해서 시즌 전에 어떤 구체적인 목표를 두고 시즌에 임하신 건가요? 저는 숫자에 전혀 의미를 두지 않아요, 예전부터. 뭐 슛이 안 들어간 날도 있고 잘 들어간 날도 있지만 저는 안 들어가든 잘 들어가든 찬스가 나면 똑같이 던지고 제 농구를 하기 때문에 그 수치에 대해서 뭐 제가 '아 이거 해야 되는데.' 이렇게 따로 생각해서 만들어낸 건 아니고요. 비시즌에 슈팅 연습을 좀 더 많이 하면서 이제 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점은 이제 제 공격이 너무 단조로워 가지고 뭐 캐치 앤 슛 아니면은 드라이빙 돌파 이런 거 밖에 없었거든요. 그런 걸 조금 더 보완해야 될 것 같고, 또 이제 아무래도 제가 세운 것 중에 가장 좋은 거는 자유투 90%가 제일 그래도 안정적이고 좀 괜찮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90% 대는 유지하려고 했거든요, 자유투는. 네. 자, 그러면 이제는 이현중 선수의 향후 계획에 대해 듣는 시간입니다. 어, U17 농구 월드컵에 차출되어 16강에서 중국을 이기고 8강에서 끝판왕 미국을 상대로 경기를 치렀던 경험이 있으신데요. 이때 미국 팀에서 뛰었던 선수들을 제가 좀 찾아보니까 웬델 카터 주니어, 뭐 게리 트렌트 주니어, 콜린 섹스턴, 뭐 임마누엘 퀴클리까지 NBA 무대에서 활약 중인 선수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때와 지금을 비교하면 NBA 얼마나 가깝게 느껴지시나요? 아직은 멀다고 생각해요. 제가 몸도 확실하게 지금 만들어진 몸도 아니고 아직 제 농구로는 통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저는 이미 제가 이번 시즌을 겪으면서 강팀이랑 붙어 봤을 때도 그렇지만, 근데 뭐 당연히 17세 대표팀에 나갔을 때보다는 지금 쪼금 더 가까워진 건 사실이지만 아직 절반도 안 왔다고 생각해요. 제가 3 학년 시즌 뭐 4 학년 시즌 얼마나 보여주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더 가까워지고 만들어질 것 같은데, 아직은 저는 프로세스 과정이라고 봐요. 저는 아직 정말 밑바닥에 있는 선수고 한국에서는 물론 유망주라고 봤지만 제가 스스로 인정하는 저의 미국에서의 위치는 아직 밑바닥이고 저보다 위에 있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아직 배울 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어, 자, 이것도 NBA에 관련된 미래에 관련된 질문인데요. 지난 1월 1일 포틀랜드 트레이블레이저스와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경기에서 어, 하승진 선수가 객원 해설로 참여해서 이현중 선수에 대해 끝이 없는 잠재력이 있는 선수라고 말했어요. 어,
만약에 가까운 미래에 NBA에 드래프트가 된 자신이 다시 이 영상을 보게 된다면 미래의 나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나요? 어 솔직히 현실적으로는 뽑힌다고 해서 NBA 선수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뽑히고 나서 또 어느 활약을 해서 팀의 롤을 받아야 이제 완벽한 NBA 선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제 자신에게 계속해서 겸손하라고 좀 얘기하고 싶어요. 어느덧 이현중 선수와의 인터뷰 시간을 마무리할 때가 왔는데 코로나19와 유학 생활 그리고 선수 생활까지 병행하고 계셔서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지난 2년간 농구 외적으로 힘든 시기였을 텐데 이제 점차 백신도 보급되면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는 시점인데요. 다음 시즌에 대한 포부와 향후 계획에 대해 간단하게 한번 소개해 주십시오. 일단 제 이름이 지금 현재 드래프트 명단에 108순인가로 나와 있어요. 저는 그거를 절반 이상으로 깎아 가지고 최소 50순위로 만드는 게 제 목표고요. 뭐 딱히 평균 득점 이런 거보다는 일단 평균 득점은 확실하게 20 득점 정도는 꾸준히 해줄 수 있는 선수가 됐으면 좋겠고 또 이제 그 다치지 않고 제일 큰 게 부상이죠. 농구 운동선수로서는. 왜 부상 안 당하게 조심히 하고 또 이제 그 3 월의 광란을 저희가 1 학년 때는 기회 자체가 아예 없었고 2 학년 때는 코로나에서 돌아온 상태여 가지고 좀 힘든 상황이었어요. 근데 3 학년 때는 정말 그런 외적인 조건 다 상관없이 저희가 꼭 나가고 싶고요, 3 월의 광란을. 꼭 나가서 뭐 스위치 뭐 16 강이든가 뭐 32강 뭐 8강 할 수 있는 데까지 해 보고 싶고 앞으로도 재밌게 해 가지고 꼭 제 명단을 드래프트에 올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네, 다음 시즌에도 저희 KTN에서 이현중 선수의 활약 열심히 보도하도록 하고 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시청자분들이 이현중 선수에 대해 좀 더 많이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텐데요. 이현중 선수가 대학 농구뿐만 아니라 NBA 무대에서도 활약하는 모습이 기대가 됩니다. 이현중 선수 오늘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낸시 펠로시 연방 하원 의장은 15일 현재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연방 대법관 증언 법안, 소위 코트 패킹 법안을 지지하지 않으며 연방 하원 투표에 붙일 계획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펠로시는 지난주 백악관이 연방 대법원을 연구하기 위해 설립한 36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언급하면서 나는 그러한 제안을 연구하는 대통령의 위원회를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펠로시는 그게 좋은 생각인지 나쁜 생각인지 모르겠다.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법안은 연방 대법관 4명을 추가해 현재 9명에서 13명으로 늘린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귀네 카운티 교육청은 오늘 2021년, 2022학년도 전면 대면 학습을 재개할 계획이지만 지난 4일 마감된 조사 결과 여전히 비대면 온라인 학습을 원하는 학생들이 전체 2%인 약 4,000명에 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가운데는 1,400명이 초등학생, 1,100명이 중학생, 그리고 1,500명이 고등학생입니다. 온라인 학습 신청 학생들은 온라인 교사가 다른 학교에 있거나 온라인 캠퍼스를 통해 수업을 받게 됩니다. 애틀란타 미드타운 서쪽 지역 블랜드타운에 위치한 유역 저수지 펜스에서 블랜드타운 리세틀먼트 야외 배너 전시회가 진행 중입니다. 그레고리 터크는 애틀란타 블랜드타운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예술가로 애틀란타시와 협업을 통해 이번 전시회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블랜드타운은 역사적으로 흑인 인구가 모여 살던 지역이었지만 주거 지역에서 공업 지역으로 재조정되어 거주 인구가 밀려났던 곳으로 이곳에 대한 장소회를 가진 그레고리 터크가 과거를 잊지 말자는 취지로 이번 전시회를 기획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전시회는 4월 28일입니다. 애틀란타 브레이브스가 오늘부터 시카고 컵스 원정 3연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브레이브스는 지난 마이애미 말린스 4연전에서 3경기를 내주고 어제 4연전 마지막 경기에서 극적인 재역전승을 거둔 바 있습니다. 브레이브스의 로날드 아쿠냐 주니어는 이번 시즌 13경기에서 4할이 넘는 타율과 7개 홈런을 때려내며 지난 시즌보다 더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브레이브스가 이번 주말 시리즈를 수입해서 승률 50%로 반등할 수 있을지 애틀란타 야구 팬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4월 16일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